안녕하세요. 건쟁이의 건축작실 7분 스피치입니다. 건축, 도시, 디자인 등등 이번 한 달 중 인상적이었던 주제들을 다루는 시간입니다. 썸네일에서부터 알고 계셨겠지만 오늘의 주제는 발리입니다. 최근 다녀온 곳인데요. 여러분, 발리 다녀오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동남아 여행을 많이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왜 사람들이 많이 찾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건축가가 바라본 발리의 인상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인상은 스파구나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나와 공항에 딱 들어선 순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적도 부근 특성상 연중 열대 온난한 날씨가 지속되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건물이 전체적으로 개방적이었어요. 시원시원하게 뚫려 있더라고요. 각종 건축 잡지나 인터넷을 통해 접하게 되는 적도 부근의 건축은 개방형 도어를 많이 사용했는데 그걸 실제로 볼 수 있었어요. 한국이나 일본은 사계절이 뚜렷해 건축에서는 단열 문제나 법적으로도 제한이 많아 발리와 같이 개방형으로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곳의 경우에는 날씨와 환경에 맞게 건축이 구축되고 있는 모습을 실제 날씨로 경험해 보니 이해가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항에서부터 시작된 식재였는데요. 열대지방의 식재가 무성히 자리 잡고 있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이나 일본에서 보기 힘든 식물들이 공항부터 이어져 길거리 곳곳에 즐비한 풍경이 재미있게 다가왔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도 전시나 하라주쿠에 새로 생긴 도쿄 플라자에서도 열대 식물을 중심으로 계획된 녹지를 볼 수 있었는데요. 규모적인 측면에서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찐 열대 자연을 여실히 볼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자연 환경으로부터 지역성이 뿜어져 나오는 모습이 다른 곳에 와 있구나를 여실히 느낄 수 있었는데요. 사실 한국에서 일본만 와도 하늘의 색, 햇볕, 그리고 비슷한 식재지만 색의 채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환경이 주는 차이는 건축물의 양식보다 더 강력하게 그 지역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그런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기 위해서라도 여행이 필요하겠죠. 저는 발리란 곳이 깨끗한 바다로 유명한 곳이어서 해변이나 서핑, 그리고 스쿠버 다이빙 같은 수상 액티비티가 주된 장르라고 생각했었는데요. 해양 레저 활동만으로 말하기엔 발리가 갖고 있는 특색이 참 많았어요. 바다는 물론이고 계곡과 폭포, 야생 정글과 하이킹, 그리고 화산 등등 이 작은 섬 안에서 전혀 다른 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에요. 저는 이번에 크게 울루와트, 누사두아, 셈미냐, 그리고 우부드를 갔는데요. 일주일 다녀온 기간이 짧게 느껴진 여행이었습니다. 먼저 가장 남쪽에 위치한 울루와트와 누사두아 지역은 리조트 지역이었어요. 전형적인 신혼여행이나 럭셔리 여행을 좋아하는 분에게 어울리는 곳이죠. 정말 거대한 스케일과 함께 고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나 일본에서 경험한다면 2배 정도는 더 들 것 같은 가격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물가가 확실히 저렴하구나라고 생각 들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럭셔리 건축 양식을 발리의 전통적인 성격에 접목시켜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발리는 보통 10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우기인데요. 우기라서 비로부터 적절한 건축 계획이 필요합니다. 지붕의 모양이라든지 건물이 지면으로부터 들려 있다든지 그런 모습이죠. 이러한 조건과 함께 고퀄리티 타일 재료라든지 발리의 전통 양식과 접목된 건물들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리조트마다 캐릭터가 또 강합니다. 프라이빗한 느낌의 빌라형도 있고 내부에 다양한 시설들을 경험할 수 있는 초대형 리조트도 있습니다. 리조트의 위치가 동쪽, 서쪽, 남쪽에 따라 다른 풍경도 정말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치에 따라 얻게 되는 자연의 선물인 해돋이와 석양이 그 리조트의 성격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다음으로는 석양으로 유명한 스미냑 지역입니다. 넓은 해안선을 따라 레스토랑과 카페 그리고 쇼핑몰이 있는 곳인데요. 그렇다고 이런 시설들이 해변을 방해한다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발리의 바다는 경사가 얕아서 저 멀리까지도 사람들이 들어가 서핑이나 수영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세미냑에 일찍 와서 서핑을 즐기고 근처 수영장에 달린 카페에서 천천히 석양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생활을 상상해 봤습니다. 한 번쯤은 발리에 와서 살아보고 싶다고 느껴졌어요. 한 달 살이 같은 걸로 말이죠. 언젠가는 한번 기회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장 기대하고 갔던 우부도였습니다. 이상하리만큼 발리 현지인들과 이야기해보면 발리에서 가장 추천하는 명소로 우부도를 이야기했어요. 우부도는 찐 정글입니다. 해변이 없죠. 울창하게 펼쳐진 정글의 모습을 보면서 가히 겹겹이 쌓여온 자연의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우부드에서 머물렀던 숙소는 코마네카 우부드라는 곳이었어요. 경사지 위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최상층이 로비입니다. 로비에서 탁 트인 전망을 경험하고 이제 한층 한층 내려가면 거기에 숙소와 레스토랑 그리고 수영장이 있습니다. 일반 리조트 객실과 빌라형 객실로 나눠져 있고 주변 산책로도 좋았어요. 중간에 요가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채플도 있고 수영장과 함께 그 옆에 있는 계단식으로 자리 잡은 논을 볼 수 있었습니다. 논과 야생의 정글이 잘 조화를 이루어 자연스럽게 멋진 경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발리를 가서 일주일 중에 5일 동안은 마사지를 받았는데요. 이 마사지를 받을 때 소리가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마사지는 기본이고요. 곡 속에서 물과 새 소리를 들으며 시원한 바람이 가져다주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도시에서 받는 마사지와는 전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힐링이었어요. 추가로 우부두에는 여행객들이 많이 가는 시장이 있습니다. 메인 우부도 사원 옆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정말 많은 점포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이곳은 흥정하는 곳입니다. 사실 물건의 종류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길게 늘어선 가게들을 지나면서 상인들의 성향에 따라 잘 팔리는 집과 그렇지 않은 집으로 나뉘는데요. 재미있게 보였어요. 물건도 물건이지만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판매 수익이 달라지는 것이죠. 저는 보통 여행을 하게 되면 시장을 주로 찾습니다. 시장을 가게 되면 당연히 백화점과는 다른 풍경을 볼 수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그 지역이 지녀온 모습을 함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느껴집니다. 사람들의 차림새와 성향, 진열해 놓은 모습, 오래된 가게, 요즘 트렌드인 가게, 그리고 길거리 풍경 등등이요. 백화점의 경우에는 어느 시점을 정해서 싹 정리해서 만들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시장은 겹겹이 레이어가 쌓여 있다고 느껴져요. 서로 장단점이 물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 우부도는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발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음식과 그랩입니다. 음식은 당연히 인도네시아나 동남아 지역의 음식이 주로 있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곳은 전 세계의 다양한 사람들이 찾는 휴양지로 특히 호주에서 오는 외국인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서양식이 잘 갖춰져 있었고 그와 함께 동남아 음식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특히나 닭 요리는 강력 추천합니다. 가성비도 너무 좋았고요. 다음으로는 그랩입니다. 그랩은 우버와 같은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주로 이동할 때 사용합니다. 택시를 부르는 앱이죠. 그리고 음식을 배달할 경우에도 많이 사용합니다. 제가 느낀 것은 그랩이 없으면 생활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카톡이나 배민과 같은 어플리케이션이 생활에 밀접하게 다가와 있고, 일본에서는 라인이나 야후가 그렇습니다. 이번 여행을 하는 기간이 불과 일주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앱에 의존하면서 생활을 할 거라고는 생각 못 했습니다. 대중교통이 특별히 없다 보니 이동할 때는 그랩으로 택시를 부르는데요. 놀라운 건 어떤 지역이든 3에서 5분 정도면 택시가 잡힌다는 거예요. 물론 밤 늦게, 늦은 시간에는 좀 시간이 좀 더 걸리지만 일반적인 시간에는 거의 5분 안에 택시가 다 잡힙니다. 그 정도로 택시가 많은데요. 호텔에서도 사람들이 수시로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게 보이고요. 발리라는 여행의 비중이 큰 지역에서 그랩이라는 앱이 갖고 있는 인프라의 힘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택시 드라이버, 그랩 드라이버들과 이야기를 해봐도 일반적인 레스토랑이나 회사원을 하는 것보다 이 그랩으로 돈을 버는 게 수익성이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그랩에 뛰어드는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어떠셨나요? 건축을 보는 것은 물론 피지컬적인 건물이나
공간을 주로 보는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건축가는 사람들의 삶의 형식을 바라보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전 생각해요. 그 속에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공간이나 환경을 파악하고 건축가로서 더 좋은 공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발리에서는 그런 시각으로 갔을 때 확실히 제가 생활해온 환경과는 다른 부분에서 흥미롭게 다가온 장소였습니다. 다음 여행지는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건축가의 시선으로 여행지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도 여름 휴가 계획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매번 시청해주시는 모든 청취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관련 의견이나 같이 나누고 싶은 건축적 주제는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공간에서 좋은 사람들과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Parce qu'il y a eu des zones franches, je pense que Danone, L'Oréal, Total, ça a été chaud quand même. Ben, si, mais tout ce que, comment dirais-je, tout ce qu'ils avaient mis en place et qui était rediscuté avec ces zones franches, mis à mal quand même